오늘은 두 번째 직업 보험 설계사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윤 씨의 리얼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김지윤 씨의 하루는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웃으면 가봅시다. 김지윤 씨는 전국에 있는 팀원들이 고객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카톡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저 찾는 고객님께서 제주도에 거주하셔가지고 지금 고객님을 만나러 제주도 가는 길입니다.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던데 혹시 그 고객님은 네. 뭐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소개 고객님이신데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데 전화로 설명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잠시나마 하늘을 날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팀원들과의 업무와 고객의 상담이 가득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지윤 씨, 고객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래, 콜이 빨리 잡혀서 다행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팀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녀의 우선순위입니다. 제주도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비행기 연착이 된다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25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혹시 경민님? 이런 거는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암 치료비. 네,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진단비는 그대로 바로 주고, 진단만 받아도 돈을 주고. 작은 암이든 큰 암이든 이거는 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요? 뭐암 종류에 따라서 또 이거 진단금이 네. 달라지잖아요. 아까 그냥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뭐 이런 조그마한 암은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암은 다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면 20년 납을 했을 때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5천만 원이에요. 5,083만 얼마야. 근데 아까 더 내야 되는 돈이 6천만 원이었잖아. 그러면 오히려 다 비갱신으로 가져가고 부담보 없이 그냥 더 보험료를 줄이는 게 훨씬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것만 하고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것만 가져가면 되고, 차후에 만일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운전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짜리로 가입하면 되고, 만일에 집이 있다 그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화재보험도 10,000원짜리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5만 원짜리 비싼 걸로 하는 걸 비추천. 왜? 그런 것들은 혹시나 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태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걸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경민 씨. 다 들어간 거죠? 네. 암은 예를 들자면 유방암이 걸렸다.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진단금은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에서 1억을 받는데, 이 1억은 이제 내가 사용한 만큼, 사용한 금액만큼 1천만 원에서 뭐 2천 사이, 2천만 원에서 3천 사이, 이렇게 하면 내가 1,0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암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안 걸리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만일에 걸리게 되면 이 암 주요 치료비에서 충분하게 보험료 해지를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받고,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여기에서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일에 씨가 나는 조금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정액형으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받고 싶다. 그럼 그건 좀 더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것도 금액은 크게 비싸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진단금 5,000만 원이 있고 암 주요 치료비가 1년에 1억까지 내가 쓴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내고 이제 100세까지 안 끝이에요. 내는 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싹 다 비갱신이고, 아까 갱신형은 딱 하나, 가족 일상 배상. 그거는 전 보험사가 갱신형이고, 그것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엄마가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예, 예, 예. 요양원에 갔는데 한 달에 300씩을 들었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맞아. 그게 문제예요. 빨리 준비해야 돼. 맞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서면 청약이어서 스캔해서 빨리 저 총무님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스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외부에 나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택시 안에서. 지금, 네, 저희 팀원이 모바일 청약을 조금 쏴달라고 하셔서 지금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핫스팟으로 잡아서 이렇게 인터넷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네요. 바쁜 하루 속에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제주도의 해변을 보며 짧은 휴식을 취하는 김지윤 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위로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금융서비스 JS 사업단의 인슈런스 본부 김지윤 이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네. 지금은 고객님들을 만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보험사들을 다루고 있는 보험 조직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관리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을 백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컨설팅 해주시는 건가요? 보험이라는 그 한 분야도 인생의 재무 설계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플 때든 나의 노후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생을 카운셀러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치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치과 위생사 출신입니다. 치과에서 환자 고객 관리, 컨설팅,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직도 해봤고, 저희 치과인들을 위해서 강의들도 여러 번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전문적인 일을 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오시게 된 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셨나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치과에 근무를 할 때 고객님들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되게 그럴 때 많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치과의 수가는 정해져 있는데 너무 보험금을 많이 못 받아갈 때 이럴 때 되게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사 상품의 문제인 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한번 내 주변 분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건 어떤 거예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식이 너무 안 좋고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되게 등쳐먹고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나 나의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런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작한 때 남편분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남편은 처음에는 얘가 왜 굳이 치과에서도 연봉도 꽤 높은 친구인데 왜 보험 설계사를 하려고 하지? 좀 저를 되게 존경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남편이 그 직업 자체를 꺼냈을 때는 되게 좀 저의 직업을 되게 창피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한다고 하니 저희 신랑은 또 제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항상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조금 꺼려 했는데 지금은 저희 신랑은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런 손해사정사 이런 걸 따서 차후에 노후 직업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 보험에 진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은 네.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이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주변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변에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점점 아파오세요. 그럴 때도 최근에도 친구가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보험금을 제가 찾아줬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하나 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직업을 하길 잘했구나.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저희 이런 인카의 제2의 사업단 안에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일은 기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겠어요? 걱정 많이 됐죠. 처음에 전업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기본급이 없으면 내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너무 두렵기는 했지만 근데 이 직업 자체 특성상 유리천장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누구를 사기를 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로움을 주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클리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소득요. 실수령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수령액으로는 평균 월 1,000만 원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그 급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사님처럼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 자체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오늘도 제주도 출장을 왔는데 친구 소개기도 했지만 제주도까지 오는 게 좀 리스크가 되게 컸거든요. 혹시나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할까. 아무리 지인 소개라고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저랑 그 고객님이 뜻이 맞지 않는다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얼굴을 보면서 보험이라는 자체가 워낙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하면 이 고객님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달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소개시켜준 친구가 제주도까지 가냐고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고객님이 부르는 어디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나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의 특별함. 저의 특별함을 꼽자면 저는 병원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병원 서류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고
뭐 이런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락되는 게 있는지 뭐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청구를 해줘서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보험 심사팀과 확인을 해서 왜 안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는 이런 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든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나이가 지금 아직 42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런 경험으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보험이면 보험, 뭐 주식이면 주식, 뭐 제가 엄청 잘한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어떤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함께 고민해주고, 그냥 보험 설계사가 아닌 친한 옆에 옆집 언니처럼 어떠한 분야들이라도 제가 최대한 이제 알아봐서 좀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이런 매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와, 남편이 태우러 오십니까? 아, 역시 최고입니다. 출장 중에도 팀원들과의 소통은 계속되었고, 제주에서 만난 고객과의 중요한 상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의 컨설팅도 의뢰받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이번 출장을 되돌아봅니다. 팀원들의 성장을 돕고 고객의 신뢰를 얻은 것에 대한 보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일도 그녀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며 오늘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함께 돈 벌 수 있게 저희 조직을 계속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더라도 정말 나의 그 시간적 자유 이런 부분들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되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할 때도 많지만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자로서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저희 지금 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윤지혜 본부장님 이런 좋은 시스템 많이 만들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되게 저희한테 힘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뒷단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누구보다 옆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저희한테 뭐 손가락질을 한들 저희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울컥하네요. 그래서 좀 저희 팀원들도 저희를 믿고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저희 팀원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믿고 열심히 그냥 저희가 같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